정재근 대표님이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게 됐는데요. 네. 회사 이름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커. 예. 자커 뭐 하는 회사죠? 저희 회사는 자물쇠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자물쇠. 네. 자물쇠가 사실 뭐 좀 의아했을 텐데 세상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물건입니다. 네.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던.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오케이. 네, 거기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걸 찾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아까 좀 강연도 하겠지만 네.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세계 1위가 목표다? 작은 시장에서 세계 1위라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요즘에 뭐 디지털로 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이 자물쇠라는 말 자체가. 네,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좀 덜 친숙해졌죠? 이제 자물쇠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분야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세계 1위를 향해서 가고 계시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계시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회사 소개를 보시고요. 자물쇠는 문단속을 하거나 귀중품을 넣은 상자 등을 잠그는 데 사용하는데요. 특히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기기의 발달로 자물쇠를 쓰고 계신 가정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발상의 전환과 기다림의 기업 정신으로 국내 자물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커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된 이 자물쇠를 통해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 살펴봅니다. 주식회사 자커는 발상의 전환으로 틈새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2007년 자물쇠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창업한 기업입니다. 변화가 거의 없었던 자물쇠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잠금장치로서의 그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었던 자물쇠의 변화를 위해 정재근 대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사용의 불편함과 새로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디지털 자물쇠의 용도와 보안성에 한계가 있고 키박스를 이용한 카선업과의 연계와 신제품 개발이 무궁무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노력으로 신제품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2012년 ISO 9001, 14001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과 독보적인 키실린더 개발을 토대로 국내 자물쇠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 등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자물쇠 제조 공정의 기술 개발 노하우와 앞선 생산 기술력으로 최고 품질의 자물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커는 어떻게 보면 하향 사업이라 할 수 있었던 자물쇠 시장에서 역발상과 창조 정신으로 국내 자물쇠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뤄냈는데요. 자커만의 특색 있는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주식회사 자커. 정재근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물쇠 전문기업 자커의 정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가 정신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한 달 전 지인의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묻더군요. 아저씨,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을 듣고 현재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고3 학생에게 뭐라고 대답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는 대답하기가 참 힘든 질문입니다. 저희 대답이 이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니? 이 친구는 아직 꿈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꿈과 목표를 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에 맞춰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대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있는 독일보다 세계 교육 경쟁력 1위라는 핀란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학을 가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하고 그 후에는 결혼, 출산 이렇게 똑같은 대열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3 학생은 이 대열에서 첫 번째 이탈을 하게 된 거죠. 대열에서 이탈한 이 학생이 10년 후에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확고한 목표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편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너 어느 학교 몇 학년이니? 당연히 학생일 것이라 이런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주관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인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년 노력하고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1년 만에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한 이유는 이 학생이 앞으로 걸어갈 10년과 저희 회사가 지나온 10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대열에서 자주 이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자물쇠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디지털 도록 쓰고 지문식 쓰는 이런 시대에 국내에서 자물쇠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10년 전 회사를 설립했을 때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100년 기업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자. 그래서 제가 유통하고 있는 물건 중 시장 규모가 제일 작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품목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자물쇠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2명을 두고 전 세계 자물쇠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처음 아무도 없는 중국에 혼자 떨어지니 정말 무섭더군요. 그 당시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첫 출장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있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3박 4일 혹은 4박 5일 일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새벽에 이동을 하며 잠은 차에서 자고 아침 8시에 공장 문 열 때 들어가 밤늦게까지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제가 찾을 수 있는 중국의 모든 공장을 가봤습니다. 약 240여 개 공장을 가봤는데요. 이 과정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들은 한번 나갈 때마다 신제품 가지고 오는데 넌 도대체 2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이 시기는 저한테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도 중국 자물쇠에 대한 수입 및 중국의 시장 흐름 파악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한 일은 브랜드를 만들고 BI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해서 2개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2개의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데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또 너가 대기업이냐, 너무 오버 투자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브랜드입니다. 저도 특허를 많이 내봤지만 특허와 상표와 의장 중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특허와 의장과 제품은 결국 브랜드를 위해 존재하죠. 특허는 20년, 의장은 10년 본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평생 자신의 것입니다. 결국 브랜드의 값어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의 값어치를 올리는 이 BI 작업을 10년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브랜드를 제대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고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브랜드 자커입니다. 그 다음은 제품이었습니다. 자물쇠는 기원 전부터 있던 물건입니다. 그 얘기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이미 최적화되어 있을 대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꿀 부분은 찾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판매되는 제품도 있고 출시 예정인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사랑의 자물쇠인데요.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사진을 보면 남산에 사랑의 자물쇠 많이 걸려있죠. 하지만 다 획일적이고 녹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자 녹도 나지 않고 나이트도 켜지는 제품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기다린 결과 저희는 현재 국내 자물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자전거 자물쇠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며 또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직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사업 초창기를 생각해 보시면 직원들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직원을 뽑으면 그만두고 또 뽑으면 그만두고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또 직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저희 꿈과 목표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무리 혼자 열변을 토해도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 사람들 중 좋은 사람을 고르자는 취지에서 필요는 보다 많은 사람을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패가 갈려 싸우더군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직원들한테도 화가 나고 사람 자체에도 화가 나고 더 이상 전진 못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은 결국 사람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뽑을 때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작년에 영업사원을 모집하는데 무려 500통의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에서 500통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모집 공고에 500명이 온 게 아니고요. 저는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모집 공고를 내어 좋은 사람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3개월의 수직 기간을 둡니다. 저희가 면접 볼 때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저희는 3개월 안에 기존 직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직원을 뽑습니다. 실제로 작년 영업사원 모집 때는 3명이 합격하여 2명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수직 기간을 전부 통과하면 저희는 정년 없이 그 직원과 함께 끝까지 일합니다. 이런 결과 저희는 다른 회사보다 끈끈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입니다. 저희는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하던 방식을 벗어나 국내에 생산하는 제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업하시는 주변의 제 지인분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한두 번도 아니고 국내 생산에서 단가 맞출 수 있겠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5년째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5가지의 경우로 앞으로 어떤 국가에서 생산하는가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의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중국이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터 산업의 발전입니다. 현재 담뱃값만한 크기 제품을 하루에 10개 이내 생산할 수 있는 기기는 곧 하루 수백 개 생산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 산업의 발달입니다. 로봇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생산 자동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발전을 통해 자동화 기기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부터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직원을 30명 이상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들과 정년 없이 일하려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가볍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최근 독일에 완전 자동화 공장인 스피드 팩토리를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독일 내에서 아디다스 운동화가 생산된 건 1993년 마지막 공장문을 닫은 지 24년 만의 일입니다. 기존 해외 공장에서 600명이 생산했던 일을 단 10명의 근로자가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합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바로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하루하루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목표는 저희 회사 자커가 100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제 세대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제 아들이 둘인데 이 친구들이 이을 수도 있고 어떤 열정적인 직원이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첫 얘기로 돌아가서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해도 사실 100% 만족하는 길은 없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 전화유혹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물쇠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인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은 아이템이란 이야기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병뚜껑 시장 1위 업체인 사마왕관의 2015년 기준 매출액은 969억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2천억입니다. 그렇다면 의류나 가방에 사용하는 지퍼의 시장 규모는 얼마 될까요? 지퍼의 YKK라는 브랜드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934년 설립된 이 일본 회사는 전 세계 10만여 개가 넘는 고객사를 보유하며 연매출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줍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거나 간부이거나 만약에 그 사람이 말단성이라면 그 사람은 사장이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이 1년 동안 골프만 쳐서 박인비 이길 수 있나요? 남자분들이 1년 동안 일 안 하시고 축구만 해서 박지성만큼 축구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도 직업도 프로의 세계입니다. 1년 노력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격언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뒷부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편견과 싸우며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물쇠 전문기업 자커의 정정현이었습니다.